서론으로 들어가서 아이디어를 발생의 동기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발견, 제안, 발명, 창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발견이라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볼 수 있는 사물 그대로 또는 의도치 않은 어떤 다른 형상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그런 발견의 기쁨일 것 같고요. 제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무실이나 공장의 생산 라인이라든지 해서 뭔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순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지 장표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제안은 기술적 사상이 약하기 때문에 특허로서는 발명 특허로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그 나름대로 회사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려를 하게 되는데 1년에 1000건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단 한 건도 못 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 이와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막아놓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어떤 기존에 있는 제품 또는 새로운 것들을 뭔가 찾아내서 기술적 사상이 추가된 그런 난이도가 있는 고난이도의 어떤 기술을 개발해내면 그거는 이제 발명 특허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겠고 발명의 한 5가지 분류를 해보면 가장 높은 단계는 신문질이나 어떤 새로운 이론들 이런 것들을 창출하는 것들은 창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창조는 어렵겠지만 발명은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발명이 창의적 문제 해결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내려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상상을 통해서 뭔가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보고 듣고 느껴서 많은 것을 습득을 해서 상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모르는 것은 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내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슈퍼컴퓨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빠른 연산 능력과 용량을 갖고 있어도 그 안에 정보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워야 한다. 특히 학생 시절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불가능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상상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상에 있어서도 또는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문제인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뒤에 상세히 다시 얘기를 나누겠지만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인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문제를 엉뚱한 방법을 푼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하면 못한 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류 중에 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기술 진보의 흐름을 파악해서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지 흐름과 뒤처진 옛것을 자꾸 투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단순한 표준화 이것들이 이제 하나 기술 흐름의 어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있을 텐데 요소 중에 그래서 단순한 표준화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뒤에 따로 충분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발명이 필요한가?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면 21세기에는 창의력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과거 20세기까지만 해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서 80대 20 상위 20%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면서 정부와 부를 집중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있을 수 있는데요. 21세기에는 95대 5 신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서 상위 5%의 사람들이 정부와 기술을 독점하고 부를 독점하게 된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되고 있고 혹자는 99대 1 상위 1%가 정보와 기술을 독점해서 부를 독점하게 된다는 그런 극한까지 설명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21세기는 창의력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 발명가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발명가들의 창조성, 창의성의 수준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발명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활동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구가 시작돼서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된 그런 초기부터 계속 발명을 진행했던 거고요. 우리 인간은 도구의 발명과 시작이 됐다.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성, 창의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아침 햇살에 이슬이 마르듯 저절로 문제가 풀린다. 어떤 문제? 창의적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트리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트리지에서는 영감이라는 것이, 저절로 불러내는 영감이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도 했지만, 또 아침 햇살에 이슬이 마르듯 저절로 문제가 풀린다라는 내용을 보면 또 여기서 영감이라는 부분들이 좀 중시해서 강조해 볼 필요도 있겠죠. 발명이 뭐야? 발명은 나와 상관없어. 나는 발명을 모른다. 발명을 몰라도 인생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직장에 가보면 마지못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상사 몰래 증권을 거래한다든가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가 뭐 직장인은 대충 하고 창업스쿨 다니는 사람도 꽤 있고요. 김대리의 하루를 한번 살펴보면 낮에 대출 근무하고 밤에 술 먹고 다음날 늦게 출근하고 미래의 희망은 음식점 창업인 일반적인 직장인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음식점은 아무나 합니까? 자영업자가 창업해서 5년 내에 거의 85%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점이라도 창의성 없는 수많은 음식점들은 쉽게 도안합니다. 남과 조금 다른 퓨전인 그런 특색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결국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죠. 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몇십억짜리 갖고 있는 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고요. 무형의 자산, 내 창의력이 내 몸에 배어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부동산의 몇십 배, 몇백 배까지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자산,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닐 때라도 끊임없이 업무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유연한 속으로서 사업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고 하면 결국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이 돼서 나중에 창업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요. 결국 창조적 모방, 아는 것이 많아야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다. 회사 일을 열심히 잘해야 나중에 내 사업을 잘 할 수 있다. 회사 또는 개인의 성공을 위해 창의적 사고능력 배운 숙명이다. 그래서 발명이 뭐야? 아셔야 됩니다. 발명은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고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앞서 95대5 신파레토의 법칙처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발명가는 뭘까? 좀 전에 발명에 대한 생각을 보면 우연한 영감을 통해서 탄생한다. 또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든다. 이런 것들은 트리지에서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저는 앞으로 21세기에서는 오히려 영감이 더 중요하다. 컴퓨터, AI 컴퓨터가 갖고 있지 않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지 않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감을 잘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따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알츠슈러의 생각은 모든 기술 시스템은 진화를 지배하는 객관적인 법칙이 존재한다. 이 법칙을 안다면 새로운 걸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모두 기술 시스템에 속한다. 상위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을 나눠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시스템은 생물 시스템과 같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하 연관을 갖고 있고, 그러한 것들은 객관적인 법칙이, 진화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파악해내면 얼마든지 발명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근데 그 안에 보면 기술적 모순이라는 게 있어요. 통상적으로 뭔가 하나 개선하면 다 좋아져야 되는데 하나를 개선하면 하나가 나빠지는, 하나가 향상되는데 하나가 나빠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발명이고,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츠슈러가 트리지라는 기법을 개발을 해냈죠. 모순 해결을 통해서 최적의 정형화된 도표화된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모순과 타협하지 않고 뭔가를 풀어내는 것들은 결국 우리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몫이다.
에디슨은 발명가가 아니다라고 트리지에서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에디슨이 충분히 발명가로서 많은 업적을 만들어냈지만 트리지의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까 영감을 얘기한 것처럼 발명가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제일 먼저 문제를 탐색한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분석하고 결정하고 정의를 해서 단순화해서 최종의 단순 명료화된 문제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정해진 문제를 평가하고 평가를 선정, 결정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을 실행을 해서 사후관리, 팔로우업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때도 보고 공장에서 조립할 때 보면 다양한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툴을 잘 쓰냐 못 쓰냐 차이가 전문가, 비전문가의 차이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학생들이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느냐 그런 방법론을 습득을 해서 일종의 툴이 되겠죠. 그거 방법론이 그런 툴을 습득함으로써 시험에 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안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대학 교육과 현장과는 약간 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직장 가서 많이 보완이 돼야 되겠습니다. 창의적 사고를 얘기하면 참 어렵다. 세상이 고도화되고 기술은 첨단화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뭘까? 내가 그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데 사실은 큰 발명보다 작은 발명이 훨씬 구현이 쉽기도 하고 훨씬 많고 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자. 그런 조금 다른 생각은 생각하기도 쉽고 실천하기 쉽다. 그런 것들을 보면 뺏겨야 돼. 너무 다른 큰 생각은 생각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워. 근데 앞서 말했듯이 큰 발명보다 작은 발명이 사업화 성공률이 높다. 훨씬 많다. 구현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한번 쉽고 간단한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